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를 영입을 할까요? 일단 무리뉴 감독은 아니다. 이번 겨울에는 선수 영입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를 일이죠. 왜 모를 일일까요? 자, 무리뉴 감독이 와서 토트넘의 순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승점을 좀 벌어서 현재 몇이냐? 7위입니다. 네. 7위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토트넘의 만족스러운 순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3호기야? 자, 최근에 토트넘이 10년 동안 보면 6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7위라고 하는 성적은 조금 좀 아쉽죠.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순위까지. 또 맨유 경기 패배,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패배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래도 보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일단은 보강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선수단의 뎁스나 이렇게 순위가 좀 떨어져 있는 걸 감안하면 시즌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바로 영국에서는 미러, 그다음에 가디언 이런 데서는 아니야. 무리뉴 감독 영입을 아마 할 걸 하고 하면서 예상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하고 있는 5명의 선수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어쨌든 거론되고 있는 5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냐? 어디가 될까요? 가장 이런 거 예상할 때는 토트넘의 좀 부족한 포지션을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입니다. 자, 이 위치는 무리뉴 감독은 가운데다가 아주 몸 좋고 힘 있고 이런 선수를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많이 놨죠? 네, 다이어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몸은 좋고 힘은 있는데 볼을 잘 못 찹니다. 그래서 여기 좀 선수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루앙 펠라이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왜 고개를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산둥 루너에 있는 이 펠라인인데 사실 무리뉴 감독이 맨유 시절 때 아주 쏠쏠하게 썼죠. 펠라인이 사실 몸 거의 이 어마어마한 선수 아닙니까? 미드필더 쓰더라도 공격할 때 막 가가지고 수비수들하고 엄청나게 싸움하고 또 필요할 때 골도 넣어주고 이런 선수입니다. 무리뉴 감독하고는 이 전술상으로 참 잘 맞는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있고 지금 산동 루너에 가서도 이번에 가서도요. 올해 이제 갔는데 그래도 역시 아무리 중국 리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리그에서 22경기 8골 괜찮게 좀 활약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되고 있고 또 벨기에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펠라이니하고 무리뉴 감독이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워낙 또 맨유 시절 때부터 이런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오는 거 아니야? 다이어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살짝 많은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죠. 32살입니다. 만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사목이도 고개를 쳐했던 게 펠라이니가 이제 저렇게 볼을 잘 차는 유형은 아니니까 반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상대에게 또 프리킥을 내준다든지 이런 플레이도 좀 있고 하지만 어쨌든 무리뉴 감독하고는 약간 페르소나의 느낌 아니냐. 예, 전술상으로 잘 어울리고 또 위치에 다이어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산둥 루넌과는 계약이 2년 남았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또 지금 펠라이니가 나이가 좀 많은 건 있지만 이적 시장 평가액이 지금 얼마 되냐면 950만 유로니까 126억 원.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려오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자, 펠라인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펠라인이 이 포지션에 나오면 또 누가 또 한 명 나올 수 있죠? 누굴까요? 또 한 명의 페르소나죠. 맨유 시절 때 바로 네마냐 마티치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티치는 지금 맨유에서 어떻게 뛰고 있나요? 맨유 잘 못 뛰고 있네요. 선발 2경기 리그에서 교체 1경기, 총 3경기입니다. 물론 부상이라고 하는 여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샤르 감독 체제에서는 마티치가 이렇게 중용받지 못하고 있네요. 쇼샤르 감독이 누구 좋아하죠? 맥토미니를 좋아합니다. 맥토미니를 좀 젊고 이런 팀으로 좀 바꾸면서 맥토미니를 좀 쓰다 보니까 30살 넘은 마티치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마티치가 지금 몇 살이냐면요. 만으로 31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죠. 마티치가 좀 더 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숄샤르 감독 체제에서 밀렸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체제에 와가지고 마티치가 그래도 한 1, 2년은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내년 여름에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놓고 보면 이정료도 지금 예상 평가액이 한 2천만 유로니까 2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지불하고 토트넘에서 쏠쏠하게 한 1, 2년 정도 쓰는 게 어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위치에 마티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어떤 포지션에 또 토트넘 고민되나요?
샌백. 예, 샌백이 좀 고민되죠. 왜냐하면 자 원래 무리뉴 감독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의 안정감 이게 기본으로 깔고 축구를 하는 감독인데 이거 왜 어떻게 토트넘 지휘봉 잡더니 실점을 계속하네요. 좀 많이 합니다. 물론 버니와 경기 때 대승하면서 무실점도 있었지만 나머지 경기 싹 다 실점했고 실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뭐 2골 아니면 3골씩 계속 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하나 계약이 만료되는 마상 선수들이 좀 있죠. 물론 좀 뭐 알더웨이럴트 같은 경우는 무리뉴 감독 온 다음에 괜찮게 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계약이 다가오는 여름 끝납니다. 베로통원, 알더웨이럴트 이런 선수들이 끝나기 때문에 샌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두 선수는 만 30이 넘었어요. 나이도 좀 많고. 그러면 사실 누가 또 있어요. 2명이. 예, 산체스도 있고 포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로 저희 토트넘 끌고 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위치에도 샌백도 한 명 겨울에 일단 보강을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고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자, 바로 본머스 첼시 출신 누굴까요? 나단 아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케 좋은 선수입니다. 나이도 사실 지금 20대 아직은 초중반이기 때문에 나이도 뭐 쨍쨍하고 아케 같은 경우는 또 왼발 쓰는 샌백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왼쪽 풀백도 보고 가끔씩 수비형 미드필더로 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전술 변화를 대응 같은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괜찮게 쓸 수 있는 선수고 아케는 또 사실 이적 시장 열릴 때마다 맨날 비클럽들하고 연결되는 선수예요. 아케 안 데려옵니까? 아케 안 데려옵니까? 이런 게 있고 근데 이 아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은 참 좋은 선수고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본머스와의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까지인가 3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만 24살이라서 그런지 예상 이적료가 3,500만 유로로 거의 500억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좀 환율로 463억 원입니다. 이런 게 좀 걸리죠. 요 사실 아케를 지금 약간 내비 짠돌이 회장이 겨울 이적 시장 때 이렇게 한 500억 가까운 돈 주고 데려올까 이런 게 좀 있고 또 하나 아케가 최근에 좀 다쳤어요. 리버풀 경기였나? 그때 좀 다쳐가지고 근데 뭐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변수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어디가 또 조금 고민이 좀 되시나요? 네, 제가 봐서는 2선 쪽 공격 라인. 네, 왜냐하면 여긴 에릭센하고 좀 연결되는 거죠. 에릭센이 안 될 것 같죠? 에릭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도 여러 가지 위치에 뜰 수 있는 선수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느냐? 바로 스포르팅 아시죠? 사실 뭐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지금 근데 골을 좀 잘 넣어. 이탈리아 무대에 뛰다가 지금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으로 갔는데 3시즌 동안 골을 꾸준하게 넣고 있습니다. 앞섰던 2시즌 같은 경우는 리그만 따졌을 때 11골, 그 다음에 20골 넣었고 이번 시즌도 초반인데 벌써 5골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트넘이 너무 몇몇에게 골이 좀 집중되고 있다 이런 고민도 좀 있고 에릭센이 지금 못 해주니까 2선 쪽에서 좀 풀어줄 선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뭐 2선 쪽이면 공격형이라든지 약간 측면적으로 빠져서도 여러 가지를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연결되고 있고요. 사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도 연결이 됐었어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계속 협상하고 막 다른 빅팀들하고도 연결이 막 됐었어요. 그때 맨유하고도 됐었나 이렇게 됐었는데 높은 이적료가 좀 문제였죠.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이가 만으로 25살입니다. 아주 챙챙한 나이고 지금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주전급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적료 지금 예상이 6천만 유로예요. 800억입니다. 정확하게 794억 원이기 때문에 지금 팀하고는 또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 높은 이적료는 좀 걸리지 않겠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름 이적 시장 때 선수 데려오는 것보다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 데려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절실해가지고 시즌 도중에 선수 데려와야 되는데 내보내는 팀 입장에서는 한참 시즌 치르고 있는데 우리 선수가 주전급이 나가? 우리는 안 돼. 오케이, 그럼 보낼 수는 있어. 그 대신 돈 엄청 줘. 이래서 원래 겨울 이적 시장 때는 선수 영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한 800억에 가까운 예상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크게 좀 걸리고 있죠. 그런데 단 하나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포르투갈 라인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으로서 뭐 그쪽 라인들을 쫙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어떤 또 포지션이 좀 필요하나요? 여러분들 그 케인이 다 뛸 수 있을까요? 최전방 혼자 해리 케인이.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해리케인의 백업이 없습니다. 요렌테가 떠난 이후로 해리케인의 백업이 없어요. 손흥민을 뭐 최전방 쓰는 건 어떻습니까? 포치 시절엔 썼죠. 그런데 무리뉴 감독은 그런 스타일의 그러니까 손흥민은 딱 그냥 사이드에서 뛰는 걸 원해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그 플레이를 많이 맡기진 않습니다. 페럿도 있네요. 트로이 페럿. 만 17살. 근데 페럿이 당장 지금 뛰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 해리케인이 다치거나 해리케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고민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럴 때는 플랜 B, 플랜 C로 손흥민이 갈 수도 있겠지만 무리뉴 감독 스타일은 조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요렌테와 같은 스타일 혹은 좀 뭔가 이렇게 해리케인의 백업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 좀 무게감이 있는 누가 연결되고 있죠? 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최근까지 어디서 뛰었나요? 미국 무대에서 뛰었죠. LA 갤럭시에서 뛰었습니다. 나이가 만으로 지금 38살인데요. 얼마 뛰었죠?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저 미국 리그에서 29경기에 뛰어가지고 30골을 넣었어요. 왜 안 지쳐? 물론 뭐 미국 무대가 당연히 조금 떨어지죠. 이런 무대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40 다 돼가지고 리그에서 29경기 뛰어가지고 30골 넣는다는 게.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단기 계약하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6개월만 쓰자. 예. 여러분들 그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미국 프로리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봄에 시작해서 겨울 딱 언저리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프로리그가 끝나서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죠? 줍줍이 가능하죠. 그냥 토트넘이 데려오면 돼요. 이동이 없습니다. 예. 그냥 프리로 데려올 수 있는 선수예요. 대신 연봉만 주면 되겠죠. 근데 뭐 38살의 선수를 오래 쓰자라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그런 거 있죠. 그 유럽 무대에서는 한 6개월만 단기로 딱 계약을 해요. 급하면. 그럼 우린 사례들 많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만 단기 계약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사실 저는 그거 가능하다 봅니다. 질라탄 같은 경우는 유럽의 5대 리그 중에 독일 빼놓고 4대 리그를 다 경험한 선수 아닙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 프랑스 여기서 뭐 날고기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리뉴 감독하고 잘 맞잖아요. 이게 요걸 잘해 둘 다. 서로 막 친하다, 서로 뭐 스페셜 원이다, 온리원이다 이런 얘기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분명히 해리케인 말고도 옛날 요런 때 쏠쏠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라탄은 뭐 풀타임은 아니어도 후반기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것도 갔으니까 요런 의미에서 지금 질라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래서 이 5명의 선수들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적 시장은 열어봐야 합니다. 예, 지금 뭐 무리뉴 감독이 저는 이번에 레비 회장하고 약속했어요. 뭐 그렇게 특별히 겨울 이적 시장에 관심 없습니다. 급하면 모릅니다. 예, 급하면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 선수들 포함을 해서 누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두 번째 어떤 선수가 어떻게 영입되느냐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향을 미치나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주전 경쟁 구도라든지 전술적인 어떤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여파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3주 정도 뒤면 문이 열립니다. 요거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난리 부린 적이 없습니다. 리버풀 빼놓고는 지금 뭐 순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순위 싸움이 대단하고 챔피언스 리그 싸움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이적 때 재밌지 않을까. 또 그 와중에 토트넘 어떻게 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